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전쟁 여론과 민심. 여론조사계 최강조합입니다. 윤찬 소장 모셨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13일 남았는데 접전이었다 초접전, 다시 접전이었다 또 초접전입니다. 어떨 때는 또 크게 벌어지기도 하다가 10%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뒤집혔다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갈수록 혼미, 네. 대혼전 그러다가 이거 정말이야? 깜짝 놀랄 만큼 확 벌어졌다가 네. 어떻게 된 게 추세선이라는 거, 그 끝선 방향을 알려주는 그래프의 추세선이 대개는 일주일, 이주일에도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는 막 한 달에도 안 바뀌었어요. 한 달 쭉 갔죠. 그런데 요즘은 2, 3일에 한 번씩 이게 바뀌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2, 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맞아? 라고 저희도 자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쩔 땐 발표하면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네. 우리가 맞나? 그런데 심지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리무중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오리는 한 2km 되죠. 오리. 심리가 4km니까. 오리무중이 아니라 500m도 무중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500무중 나왔어요. 지금 배종찬 갑자기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당황하지 않고 네. 차분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리역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것도 무리수다. 그러니까, 성남 그게 오리, 아니라 분당 오리.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대선 100일 전에 조사가 그대로 간다. 그렇죠. 저는 그가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30일 한 달 전. 30일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아마 주진우 진행자께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첫 방송 나오면서 3월 9일도 바뀝니다. 예. 그대로 가고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인정. 네,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심이 하루에도 바뀌고 막 하루 이틀 만에 바뀌고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조사를 하는 리얼미터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 잡힐 텐데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정치부 기자나 정치를 하고 있는 여의도 사람들이야 뉴스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되는데, 과연 시민들도 그렇게까지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뉴스가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떤 관을 갖게 되는데도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 하루 걸러 이틀 걸러 굉장히 큰 이슈나 실수나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지율이 접전이었다, 좀 벌어졌다, 다시 초접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단일화죠. 단일화죠.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이슈보다도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갔었던 이유가 13일 날,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제 경선 국민조사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에 집중이 됐어요. 모든 이슈가 단일화 블랙홀이 되면서 단일화 되겠구나 했죠. 단일화의 무게중심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고 그것이 이제 지지율이 결집하는 수도권 또 50대 중도층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일입니다. 바로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합니다. 답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일, 22일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 윤석열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방금 전에 이강윤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 3일에도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진짜 그런 게 뭐냐면은 주변에 요즘 20대 30대 여성들의 이야기가 또 마음이 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대선은 없었거든요. 단일화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대선의 중심으로 올랐어요.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는 4명입니다. 그중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보다 양강 후보 말고 한 세 번째로 언론에 자주 많이 이름이 나오고 제목으로 이름이 뽑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4명의 후보 플러스 이준석 당대표, 이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선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 결렬 때문에 또는 제안 때문에
뭐 일주일 만에 크게 변했던 건 다들 대충 아시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새로운 이슈가 또 하나 어제 제기가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팩트와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TV 토론을 통해서 해명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일단 거짓으로 드러나고 거의 드러나고 있고요. 예. 이게 믿을 만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에 적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팩트 확인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TV 토론에서 말을 바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련 계좌가 나왔고 오늘 또 추가로 결혼 이후에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흔적이 있다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정법 위반이자 관련자들이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조작은 마을 공동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로 서양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죄입니다. 여기에 김문기 씨 이 존재를 몰랐다 알았다 이걸 가지고도 또 뭐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거짓말 시비도 또 하나 좀 따라 붙고 있는 국면이고요. 어쨌거나 단일화가 제안됐다가 철회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는 빠졌고 이재명 후보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지율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변동성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MZ세대가 변동성이 큰데 MZ세대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 단순히 이전에도 뭐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군다나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큰 데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개미 투자자들은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MZ세대 그렇죠.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기도 하고 가장 크게 지금 변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공정성인데 청년 희망 적금 하나 가지고서도 지금 민심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못 가졌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뭐 김혜경 씨 논란이 공정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단일화가 결렬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했다 못했어. 그런데 그 책임을 결혼 이야기가 왜 나오죠? 네. 아니 단일화를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탓해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누가 만났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준석 대표한테 자중자애하라는 국민의힘 내부에 좀 비판이 있었어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유세를 거부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는 기자회견을 했고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뉴스를 끌고 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이준석 대표야말로 자기 정치를 이 대선 국면에서도 꿋꿋하게 해오고 있고 갈라치기 뭐 여가부 폐지 이대남을 활용한 이런 건데 정치가 참 극한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호 폭로전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특히나 한국 정치를 극한 직업으로 만드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정치인 자신들 같고요. 일련의 단일화 그다음에 자기 정치 합당 논의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 피로도가 굉장히 커진다. 네. 그다음에 정치가 희화화된다. 네. 정치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마당에 일주일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단일화는 이건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 원칙도 명분도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가치나 비전도 없는 단일화는 그냥 거래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설령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아름다운 단일화는커녕 단일화의 정치적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일화의 파괴력 이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진행자와 이광윤 소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역대 우리 대선에서 대선 국면에서 지금 13일 남았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조명됐던 대선이 있습니까?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물론 유권자가 주인공이지만 후보가 가장 주인공이거든요. 네. 대선 무대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당대표가 이렇게 조명받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인데
단일화가 가져가는 가장 큰 효과는 중도층을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2002년에 노무현 후보 또 정몽준 후보 단일화에서 좋다. 이건 중도층이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노무현 후보의 또 감탄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역구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이 정말 이렇게까지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또 단일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이 중도층이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니까 갑자기 선거 구도가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의 대결 구도에서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쪽으로 구도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중도층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네. 후보한테.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그 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서울에서도 변동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서울로 읽어볼까요? 1254님께서는 결혼 예물 싸움인가요? 네,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예물. 서울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번 주에 나왔던 것들 짤막하게 서울만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매주 수도권의 그 향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NBS 그리고 KSOI 이런 것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 3, 4일 사이에 변한 것들인데요. 서울 리얼미터에서는 이재명 41, 윤석열 38.4. 불과 3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계속 한 달 내내 앞섰어요. NBS 이재명 34, 윤석열 36. 붙었네요.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죠. 이거 역시도 2, 3주 전만 해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며칠 됐네요. 네, 발표된 저희 KSOI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45, 윤석열 3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이재명 45, 예. 윤석열 36.5.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혀 반대였죠. 10%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네. 서울에서. 저는 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숫자들이 아직은 제비 한 마리 수준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제비는? 뭐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거 깻잎에서 지금 제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더 봐야, 왜냐하면 4, 5일 정도 사이에 앞으로 두세 군데에서 더 나올 건데 갤럽 이런 데서.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대선 투표일까지 1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주일 전부터는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이른바 유보층이 리얼미터나 리얼미터하고 MBS 거 보면 약 17, 8%에서 한 주 사이에 11, 2%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줄어든 6 내지 7%포인트가 이번에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도층과 서울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변화의 단초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잠시의 추세로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잠시의 추세는 바로 투표일로 연장됩니다. 네. 1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우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분수령의 물을 이쪽 저쪽으로 보내는 키워드는 역시 단일화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뿐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또 중요한 지역은 호남과 영남이거든요. 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이강윤 선생님께서 제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비 추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후보들은 여전히 배고프거든요. 근데 지금 호남의 경우에도 MBS 지금 배 소장님 네. 분당 오리하고 제비 추리는 좀 너무했어요. 네. 진행자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제가요? MBS 여론조사를 보면 21일부터 23일까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 이제 후보들 지지도에서 훌륭합니다. 자, 호남에 보면은 그동안 지지율이 잘 안 올라온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근데 네. 70%예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공들이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13%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산인데 PK는 그래도 보수 후보의 텃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 네. 울산, 경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50%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오히려 그럼 지금 추세는 네. 윤석열 후보의 하락, 지금 이재명의 지금 상승이 맹추격. 보이고 있네요.
끝선은 그렇습니다. 추세 끝선은. 근데 네. 요즘 하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제비한 말이라고 한 거고요. 예. 그 NBS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게 세대 포위론 그거였잖아요. 예. 20대하고 60세 이상에서 윤 후보가 앞선 건 맞아요. 맞아요. MBS 지금 조금 전에 배 소장이 언급한 그 네. MBS. 그런데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네. 50대만 45대 38이니까 여기 7%포인트군요. 나머지는 비교적 큰 차이로 30대부터 50대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30대, 40대, 50대를 합치면 유권자 수가 35에 19니까 54%입니다. 아, 네. 30대, 40대, 50대 유권자 수가 전체 유권자 100명에 그중에 54명이에요. 네. 그럼 이쪽에서 현재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18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이 두 군데를 합치면 17에 29니까 30에 한 48%쯤 되는데 네. 거기서 윤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0210님께서 제비집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제비 얘기 갑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그 얘기는 안 나가고 계속 결혼 예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622님께서 제가 정치 관심도 많고 모든 분들 지지했었는데 진짜 염증이 심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이은우님께서 제 주위에 지지 후보가 없다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누구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저는 싫어요. 그런 분들 있는데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그리고 정치란 가장 나쁜 사람을 피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로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함석헌 선생이 얘기하셨던 얘기. 이거 다 외우세요? 그것만 외워요. 두 개야. 두 개 알고 있습니다. 딱 두 개. 루소 얘기도 하고 볼테르 얘기도 조금 외워놨죠. 네, 왜 그렇습니까? 자, 심은정님께서 내일 2차 법정 토론이 있는데요. 네. 이 토론 여론조사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미칠 겁니다. 이번이 워낙 TV 토론이 귀해서 네. 지난 월요일 날 열렸던 것도 그 에이시 닐슨과 시청률 조사 보니까 30%를 살짝 넘겼더라고요.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드무니까 그래요. 처음 열렸던 게 39%였는데 네. 세 번째 열렸던 건 30%고 내일은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핫 이슈가 많은 데다가 자유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불거진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문제,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문제, 그다음에 단일화를 둘러싸고 도대체 국힘과 안철수 사이에 뭐가 오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토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국힘과 지금 안철수 사이에서 단일화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누가 더 오만했고 누가 실수를 했는지 그 책임 추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오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개헌한다.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결선 투표제로 간다. 그리고 정치 개혁 하겠다. 이 심상정, 김동연 그리고 안철수 다 들어와라. 이렇게 반 윤석열 연합을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이 지금.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 생각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묵자면 정치 개혁하자 이거거든요. 정치 교체.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 심리와 좀 맞서보겠다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송 대표가 발표한 것 그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일부 공감도 일정 부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 실무 작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성 가지고 논란을 처음부터 정지 작업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13일 남겨두고 했기 때문에 선거 연합을 하기 위한 밑밥 아니냐 이런 오해는 일정 부분 피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설령 큰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해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마 이 얘기가 틀림없이 입초시에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울이나 20대 아직 좀 변동 여지가 많은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그룹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는 게 내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 소장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내일이 정말 저는 백미입니다. 내일이 왜 백미냐면 다음 주에는 여론조사가 바뀐 바로 사전투표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공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만 실시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지 3월 3일부터 조사되는 것은 더 이상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하고 말은 못해요. 우리가. 말은 못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올림픽 끝났어요. 내일 시청률 장난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 TV 토론이 우리 주진우 라이브 끝나고 난 직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집중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이제 사전 투표에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심이 만들어지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이 뒤늦었지만 전환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이 부분이 적어도 저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이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보십시오. 물가 오르고 있죠. 유가 오르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애들 학교 등교 자유롭게 하기 쉽지 않죠. 자 꼬이고 꼬여있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지도자까지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알겠어요. 꼬이고 해가지고 꽈배기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송무섭님께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전공 과목 어디 나오셔야 합니까? 얘기하는데 아나운서학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리얼미터하고요. KSOI 여론조사 개요. 저희들은 또 KBS는 공정성이 생명이니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일부터 23일간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KSOI는 TBS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전국 1,002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변수가 아직도 단일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덥석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치 희화화에 대한 역풍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안철수 후보가 보이는 지지율이 많이 잡아줘야 한 8%쯤 되는데 그중에는 안이가 제휴를 하면 윤에게 갈 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 고정 개인표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무당층으로 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이재명에게 과연 올 만한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안철수 지지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네. 안철수 지지자 중에 약 40 내지 45%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단일화를 해도 안철수가 저는 그 효과가 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효과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안철수 후보와 손잡는 거는 그런 역풍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안심킴.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까지 아우르는 정치 교체 혁신에 대한 것을 명분을 걸면 네. 전혀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성 유권자층이 안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명 후보는 괜찮은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유권자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여성 유권자 중에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말 그대로 정치 혁신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이것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든 분명하고 간단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네. 할 거면.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거의 모든 변수가 이렇게 거의 좀 가르마가 타지고 그렇게 네. 사라지고 이제 지금은 결전의 대충 시간. 솔직히 당선 예측자가 보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지금은요. 뭐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도 모릅니까? 저는 3월 9일 아니 3월 10일 한 새벽 3시는 돼야 뭐가 가라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요. 네. 아침 7시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여론과 아니 개표 후에. 네, 그러니까요. 네. 3월 10일 아침 7시. 자, 그래도 주진우 라이브는 여론과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바쳐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배종찬, 이강윤 두 소장님. 배총찬 아니고요. 알겠어요. 권총찬도 아니고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꽈배기는 안 돼요. 네. 오늘 분당오리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실검 1위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실망스러웠어요. 두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비추리가 뭐야? 대창구이 그런 거 안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퇴근 정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